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채권 매입 검색만 하면 바로 증권사 사이트로 들어가면 살 수 있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은행 금리가 이 정도라면 다른 수익률은 상상에 맡긴다. 앞에서도 많이 했던 말인데 은행의 금리는 이제 최소한의 예대 마진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이기 때문에 다른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나라 경제라던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나라마다 금리가 좀 다른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좀 높은 나라는 금리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좀 낮은 나라는 아무래도 낮죠. 예를 들어 일본을 보자면 제로 금리가 벌써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제로 금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국가의 기업 자체가 수익성이 상당히 낮다. 뭐 무조건 뭐 이 요인만 있는 건 아닌데 예대마진 논리로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언론 매체가 권장했었다 예전에. 그렇죠. 이 저축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죠. 왜냐하면 은행에 돈이 있어야 기업에 빌려주고 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은행이 있으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면 여기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이 돈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제 막 주가도 오르고 막 수익도 나고 손익분기점도 나오고 그다음 재무제표도 좋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한 기업이 성장을 하고 확장이 되면 자산이 커지고 자산이 커지면 경제 자체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 채용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어떤 외화 보유고도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형이 많기 때문에 수출을 하려면 일단 큰 돈이 필요하죠. 자본이 필요해요. 수입을 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해야 되는데 큰 자본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어요. 지금은 사실 자본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미 해외 원조성으로 투자를 해주기도 하고 해외 어떤 차관을 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많이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중성이죠.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하거나 뭐 신문을 보지 않아도 그냥 주변 사람이 다 해요. 다 적금을 한대요. 그럼 나도 해야겠다. 그 적금이 좋대요. 그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아마 적금이 선호되었던 걸로 그러면 다시 보면 적금의 대안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적금이 유리한 측과 유리하지 않은 측이 있어요. 유리한 쪽은 누구냐? 적금이 유리한 쪽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사이즈 자체가 작아서 좀 자산 자체를 불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산의 사이즈가 커지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다른 투자 수단을 탁 찾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적금이라는 거는 돈을 불린다기보다는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세 개로 나누면 보통 모은다, 그다음 불린다, 그리고 잃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나눌 텐데 일단 목돈을 만들어야 뭘 투자를 하죠. 아무리 뭐 100% 200% 수익을 봐도 만약에 10만 원으로 투자했어요.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이 10만 원, 20만 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투자 천재예요. 그래도 목돈이 없으면 총알이 없는 거예요. 총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적금에 적합한 사람은 자산 형성을 처음 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이겠죠. 근데 사회초년생들도 사실 더 좋은 거는 그냥 그 20살 되기 전부터 어떤 방법이든 자산을 미리 모은다던가 아니면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차피 갈 거 그냥 돈 버는 대로 간다. 뭐 이런 방법이 또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그건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긴 나름이냐 뭐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요. 뭐 아무리 출발선을 다 달라도 이제 언제 누가 역전해서 치고 올라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죠. 뭐 그런 투자 세계는 그냥 공평한 겁니다. 돈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매월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급이라던가 사업소득이라던가 뭐 이런 게 들어온다. 근데 투자 수익으로 인해서 뭐 임대료나 배당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아, 뭐 적금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초년생들분이 적립식 투자에 활용한다. 저 적립식 투자에 활용한다. 제가 이 말을 쓴 거는 적금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 해서 적립식 투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증권을 예로 들자면 삼성전자 증권을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씩 3년을 산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적립식 투자 자체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어떤 상품을 투자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3년 뒤를 봤을 때 과연 오를 것이냐 이걸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통장, 내일채용공제, 희망기금통장 이런 거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이게 요건이 있어요. 뭐 어떤 기업에서 일해야 되고 나이가 어때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기간이 어때야 되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근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다 만족한다면 그냥 무조건 신청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 물론 뭐 약간 마음에 들지 않은 회사에서 발목 잡힌다 뭐 이런 식의 경우도 있다고 보지만 그 회사를 처음에 잘 고르셔가지고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감한 투자 성향이라면 그래도 아직은 좀 참아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소액으로는 아무리 투자를 해봤자 소액이에요. 뭐 10만 원 100% 200% 수익 내봤자 10만 원 2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과감하고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한다 자신이 있어도 조금씩은 좀 더 참으셔야 됩니다. 이제 요새 최소 사이즈로 보는 게 예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요새는 5천만 원으로 보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이 아직 안 모였다. 그럼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냥 뭐 물론 중간에 공부는 하셔야 바로 이제 투입이 되는데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좀 5천은 모아야 된다 최소. 그다음에 그래도 정기적금이 좋다라고 보시면은 투자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만기를 짧게 가시고 투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만기를 길게 가시면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자산 형성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면은 그런데 이제 자산 형성을 해서 목돈이 어느 정도 모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모였다. 그러면 만기를 짧게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슬슬 시작하는 그 전환점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런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3천만 원도 가능하긴 한데 약간 요새는 좀 애매해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이제 처음 가입 시에 해지 계획과 환급 시에 사용 계획을 세우자.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가입을 했는지. 가입을 했으면 처음과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나고 나서 그냥 현금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차 사고 다 날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적금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모아서 그 모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사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몇 프로를 불려보고 그 다음에는 뭐 해보고 요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계획이 크게 손해를 안 보시죠. 그러니까 적금 자체도 나쁜 상품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산 형성에 유리하고 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거를 해지한 다음에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자면 1년 뒤에 해지를 했다. 그럼 해지 금액 중에 10%는 뭐 어디에 쓰고 나머지 90%는 뭐 어디에 쓰고 이렇게 하고 물론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소비도 해야 되고 비상금도 좀 있어야 되고 현금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다양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적금을 활용을 하시면 어, 뭐 특히 사회초년생분들 그다음 자산 형성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돈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금을 안 보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시키지 않아도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적금에 관심이 가신다 이런 분들은 약간 시드머니가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내가 부족하지가 않은데 그러면 좀 다른 것도 볼까 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불안하시면 시드머니가 이미 모였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정기예금 쪽으로 일단 더 킵해 두셨다가 한 1년 2년 정도 더 공부하시고 그때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네, 감사합니다.